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법령 체계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조례의 법령 위반 판단.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 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의 법령 위반 판단 두 번째,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여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유보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 위반과 관련한 법률 유보의 원칙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한 의무 부과 및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의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을 정하려는 규칙을 만들려고 할 경우에는 국회의 입법이 없으면 조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자치조례인지 또는 위임조례인지에 관계없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조정된 조례는 무효입니다. 법률 위법 판단,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을 신설하거나 정년 제한, 의무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및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견제와 균형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의, 제의 요구권 등으로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모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의원 발의로 집행기관의 인사권이나 조직권을 다루는 의안 또는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조례와 관련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판례를 통하여 상대방의 고유권한 침해 여부에 따라 위법성 심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 판단, 지방의회 의결로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한 의원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이해하지 않는 사유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새로운 견제장치로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고유 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합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판단,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의 행사에 대하여 지방의회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례안의 구성. 법률은 문자로 표현되고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형식입니다. 법률의 형식이란 조문의 구성 및 배열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집니다. 조례의 형식도 법률의 형식과 동일합니다. 조례안은 법률안의 일반적인 구성 체계를 따르지만 법률안에 비해 조례안은 조문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조례안을 입안할 때 조례는 제명, 본칙 및 부칙으로 구성합니다. 제명은 조례의 이름이고 본칙은 조례의 본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이며 부칙은 당해 조례안의 본체적 규정 사항에 부수되거나 경과적인 성격의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입안되고 있는 조례안의 본칙을 보면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단체장의 책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조례안을 위반할 때 주로 작성하는 본칙 및 부칙의 규정을 중심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례안 위반 시 구성체계, 조례안의 위반 때 목적, 정의, 기본 원칙,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의 순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제명. 제명은 조례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일반적으로 땡땡땡땡 조례 또는 뭐뭐뭐에 관한 조례의 형식으로 제명을 붙입니다. 제명은 조례의 주요한 규정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알기 쉽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조례의 제명 중에 땡땡땡 기본조례라는 명칭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명이 기본조례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조례를 구속하고 각 개별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조례의 구속력. 어떤 조례가 그 내용상 해당 규율 분야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면서 그 제명을 땡땡땡 기본조례라고 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등을 별도로 두어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이와 같이 일반적인 우선 조항을 두는 경우에도 내용에 따라 조례에서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용과 제명에 있어 기본 조례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조례를 구속하고 각 개별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조례 안의 제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의 전부 개정은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명에 법 발의의원을 부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재로 발의의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대표 발의원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조례안 제명의 부재로 발의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는 조례안 실명제는 입법에 대한 의원의 책임의식 향상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국회법에서도 법률안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당의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재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재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목적, 조례의 목적 규정은 해당 조례가 달성하려는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밝히는 문장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목적 규정은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해석 지침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안을 작성할 경우 목적 규정은 그 조례의 입법 목적과 취지가 나타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의 목적 규정은 이 조례는 땡땡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땡땡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땡땡땡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식의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대하여 정하는 자치조례와 달리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임조례는 목적 규정에 해당 법령을 명시하여 작성합니다. 위임조례 목적 규정의 예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를 위반하는 과정에서 약칭을 종종 사용하며 약칭은 조례 규정에 반복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간단하게 줄인 문구나 단어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목적 규정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칭의 사용,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목적 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사용하며 약칭은 해당 문구나 단어 군 뒤에 이하 땡땡이라 한다의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정의. 조례의 정의는 해당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규정입니다. 정의는 해당 조례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조례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는 기능을 합니다. 조례안을 작성할 경우 정의 규정은 목적 규정 다음에 위치합니다. 정의는 그 내용에서 등, 그 밖에 뭐뭐와 같은 등의 불확정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조례를 성안할 때 정의 규정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례의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법률의 정의 내용을 조례에 반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중복 소지는 있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용어가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 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상위법령에서 정의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위 법령과 다른 정의 규정. 일반적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상위 법령의 용어 정의는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를 정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반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법규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적으므로 법률과 다른 새로운 용어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다른 조례의 적용, 적용 배제, 준용, 우선 적용 및 해당 조례의 우선 적용과 같이 그 조례와 다른 조례 간의 관계에서 어느 조례가 먼저 적용되는지 등에 관하여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이 규정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며 다른 조례와의 상충을 피하고 조례 상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활용합니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조례의 목적 규정의 내용과 호응을 이루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반하여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성안하면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보다 우선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둘 때 주의하여야 합니다. 5.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들을 살펴보면 많은 조례들이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심의, 의결 또는 의사결정권자에게 자문만 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심의 및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그치는지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위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 운영 및 본칙의 일부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반복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위 법령의 사항을 조례 안에 그대로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면 당장은 상위 법령 위반 사항이 문제는 없으나 차후의 법령의 개정 시 해당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법령의 개정 시 그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며 법령의 개정과 함께 조례의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반하게 하는 혼란에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 조례의 경우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해당 사항만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센터 및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의 판단.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센터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 재개안을 의원이 발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센터와 위원회가 실제 행정기구나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그 기관성을 인정받지 않는 임시적 자문기관에 그치는지 그 성격을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행정기구나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 센터 또는 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조례안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성안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인 조직권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 개정 시 시행 시기 검토.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은 부칙 규정을 활용하여 개정된 내용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지 아니면 다음 위원회의 위원 구성부터 적용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례를 성안하는 과정에서 조문의 내용을 강행 규정 또는 임의 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위 법령 규정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자유재량을 해당합니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만들 경우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재량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의 규정이 임의 규정일 경우 조례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모두 가능합니다. 6. 과태료.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금전벌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관하여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에 대한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비범죄화 차원에서 부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1.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의 단체장이 부과 징수한다. 조례안에서 조례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과태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할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최고 1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조례로 벌칙을 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전제가 되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조례의 과태료 규정. 법률에서 일정한 의무 부과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에 과태료에 대한 별도의 법률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에서 별도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경우뿐 아니라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의무의 부과를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도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7. 부칙 규정. 부칙은 본칙 규정의 부수적이거나 경과적인 성격의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부칙은 본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시행일과 본칙의 시행에 따른 과도적인 조치인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 적용례, 경과조치, 특례, 기존 조례, 규칙의 폐지, 그리고 본칙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조례, 규칙의 개정된 본칙과 다른 조례, 규칙 등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부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배열하는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조례의 유효 기간에 관한 규정, 기존 조례의 폐지에 관한 규정, 조례의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에 관한 규정,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에 관한 규정, 조례의 시행에 따른 특례에 관한 규정,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 조례의 시행과 직접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규정, 조례의 부칙의 조번호 사용, 부칙도 본칙과 마찬가지로 조로 구분하고 조의 제목을 붙이며 조 번호는 제1조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하되 부칙에서 시행일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와 조의 제목을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1. 시행일. 조례는 일반적으로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일이란 조례에서 규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날입니다. 즉, 조례의 시행일은 조례가 효력을 발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시기에 관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시행일 규정의 입법례. 1. 부칙의 시행일 규정만 있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땡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땡땡땡땡년 땡월 땡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 시행일 이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 조례에서 시행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의 의미. 조례가 공보 15기 개제일이 2018년 7월 1일이라면 7월 2일 0시부터 가산하여 2018년 10월 2일 0시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효기간. 유효기간이란 해당 조례가 법적 효력을 유지하는 기간을 정하는 규정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당해 조례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유효기간을 정한 조례를 한시조례라고도 하며 유효기간은 조례 전체에 대하여 정할 수도 있고 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는 유효기간 대신에 적용기간 등을 조 제목으로 쓰고 있는데 유효기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유효기간 규정의 입법 내 제 땡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땡땡땡땡년 땡월 땡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 땡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땡땡땡땡년 땡월 땡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다른 조례의 폐지. 새로운 조례의 제정 및 개정으로 기존 조례를 폐지할 경우에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기존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주의할 점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기존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로 규칙을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조례의 폐지 입법 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ombudsman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부칙 중 다른 조례의 폐지 제4조 이 조례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ombudsman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다만 제6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민감사 옴부즈만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폐지한다. 4. 적용례, 특례, 경과조치. 적용례는 새로운 조례의
적용 시기 또는 적용 대상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두는 규정입니다. 시행일만을 규정하는 것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부터 적용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례를 통하여 시행일을 정함과 동시에 어떤 대상에 대하여 어느 경우부터 규율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경과 조치는 조례의 재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종래의 법질서를 일시에 새로운 법질서로 변화시킬 경우 예상되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새로운 법질서로의 변천에 관해 잠정적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경과 조치는 신구법 질서 간의 원만한 교체와 안정성 유지를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조례 개정 시 경과 조치를 주지 않을 경우 개정된 조례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득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경과 조치를 둘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례와 경고 조치 구분. 적용례는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되는 규정의 적용 단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경과 조치는 기존의 규정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득권자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례는 조례를 재개정하면서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규정입니다. 특례에 따른 조치가 끝나면 법률 관계는 재개정된 새로운 조례로 규율이 됩니다. 조례를 위반할 때 특례 규정에는 땡조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을 써서 해당 규정이 특례임을 분명히 말하도록 합니다. 특례와 경과 조치의 부분. 특례는 새로운 조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경과 조치는 기득권자 등을 새로운 조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일정 기간 배제하고 종전의 조례 규정의 적용 상태로 인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의 재개정은 각각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조례의 재개정에 수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에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은 관련 조례를 별도로 입법 심의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조례 개정의 시차에 따른 집행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 작성 시 유의사항.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때 실제적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소관주의를 위반하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조례의 자구 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례안 만들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의원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할 책무 가운데 하나가 입법활동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조례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입법 지원 조직 활용하기. 앞서 조례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심사하는 것은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손수 만들어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광역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를 비롯한 일부 기초지방의회에서도 의원들의 입법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정책 지원관이 채용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의회의 입법 역량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의원들이 입법 지원을 담당하는 입법 담당관에게 자치법규 위반 및 검토 의뢰서를 작성하여 입법 지원을 요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자는 제안 이유, 재개정 방향, 관련 법령 등을 기본적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